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오늘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인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지가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60%, 현금 40% 비중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 오늘 주식 비중을 확 늘렸습니다. 어제 현금 20%를 좀 확보를 했었는데 다시 주식 100%를 만들어놨네요. 주식 100%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KT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의 포트폴리오 역시 주식 100%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동부증권 강릉 지점으로 가보죠. 윤희찬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 편입한 종목이 있는 건가요? 좀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금일은 메리츠 금융지주 40%, 메디톡스 대우조선해양, 삼진제약 각각 20%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대우조선해양을 좀 비중을 줄였고요. 그리고 삼진제약을 또 새롭게 편입을 해서 지금 4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 예,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시행된 공매도 허용에 대한 신용 조치와 100bp 인하라는 다소 이례적인 지급 준비율 인하에 대해서 시장 관심을 좀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만 해도 한국 증시는 탄탄한 상승 흐름을 좀 확인을 시켜줬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초강세 시장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는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한 56달러 선에서 마감했고요. 글로벌 주요 증시는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2011년에 기록했던 2230포인트 선에 대한 역사적인 돌파 시도가 한 번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강력한 저항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이 대우조선해양 비중을 좀 줄이셨어요. 오늘 조선주들은 또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시간에 글로벌 무역 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비해서 조선업종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이유로 장중에 비중 조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반등 추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최근 외국인의 주가 바닥권에서의 어떤 매집 수급세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주가의 200일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이는데 조선업종의 특성상 순식간에 시세가 날 수 있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로 편입한 종목이 삼진제약입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흘 만에 소폭 숨고르기를 좀 펼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시각이신가요? 삼진제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통약인 개보린으로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 임상 승인권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임상 승인권으로 신약 개발에 가속도가 좀 붙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포트 편입을 좀 시켜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전반적인 패턴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집중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좀 꾸준하게 우상향의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AS 좀 부탁드릴게요. 예, 메리츠 금융지주 다소 지루한 구간이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신고점 돌파는 성공을 했습니다. 주가는 최종적으로 기업의 실적치에 회귀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수익 실현 구간은 향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메디톡스 이 종목도 편입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김상현 앵커께서 지난 방송 때 이제 필러하고 보톡스 시장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주셨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휴메직스 주가도 초강세 현상을 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의 상반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메디톡스 관련해서는 아시아양 수출 관련 모멘텀이 좀 살아나면서 올해 실적치 상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탄력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용 잔고 역시도 감소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40만 원 선에 대한 재돌파 여부를 좀 기다려보면서 투자 판단을 좀 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포트폴리오가 다 수익률이 점차 또 증가가 되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신지 편입 관심주도 살펴주시죠.
예, 휴메딕스하고 휴온스를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린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미미한 상태에서 주가의 헤게머니를 기관에서 좀 가져갔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휴메딕스 주가가 지금부터 15만 원을 갈지 20만 원을 갈지는 뭐 더욱더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다만 동시에 휴메딕스의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는 휴온스 역시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휴메딕스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지분 가치가 이제는 3, 4천억 수준까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휴온스 어떤 자체적인 실적까지 감안하면 휴온스의 시가총액은 1조 클럽 정도는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필러를 포함한 사업 자체가 휴메딕스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처가 휴온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은 같은 방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의미가 좀 없을 수 있겠지만은 휴온스의 최종 목표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시가총액 1조 원 정도를 좀 맴돌 수 있는 8만 6천 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제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다 탄탄하게 우상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종목들이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윤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